메셀에다가 기술 수출했고 그 메셀라를 파이자가 인수했죠. 사실상 파이자에다가 기술 수출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돈을 못 봅니다. 돈은 뭐 계속 적자를 봐요. 300억, 200억 돈을 적자를 보지만 파이자라는 뒷배가 있고 이 기술 수출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차트 역시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 랠리가 하반기에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코스닥이 간만에 불반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오늘 반등에서 좀 중요한 점은요, 어떤 한 가지 특정 섹터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코스닥 바이오부터 2차전지, 소부장, 로봇까지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시세를 뿜어줬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반등의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반등 이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저는 이제 코스닥이 1000 이하부터는 굉장히 싼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반등에서 이 241선을 좀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241선은 대략 한 2년 선으로서 2년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의 과매도 상태가 매우 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내용에서 반등 수준을 자세히 보면요, 당연히 이제 소부장 쪽들이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좀 시세가 뽑아줬다가 다시 좀 흘러내렸고요. 사실 내용은 주가는 흘러내렸지만 내용은 좋았습니다. 오늘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 이상의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반도체가 이 수량의 시대, 증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소부장들이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강했는데요.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쪽이 강했죠. 시초부터 강해서 장끝까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오늘 26%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지금 코스닥이 조금만 돈이 모여준다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 대형주 16조짜리를 하루에 20% 이상 올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했죠. 올릭스 같은 종목들 오늘 장중 거의 27%까지도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뭐냐면 ETF와 패시브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역시. 무슨 뜻이냐? 오늘 상승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코스닥에서 상승을 할 때 코스닥 상승이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지만 큰 돈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갔다는 거고, 큰 돈이 별게 아니고요. ETF 수급, 패시브 수급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코스닥 랠리가 나올 때도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강하게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달 이후 이제 7월달에 코스닥 승강제가 발표되고 10월달 내년부터는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처럼 정책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코스닥 상위 종목들, 제가 봤을 때 최소 100위 이상의 종목들이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들이 종목을 볼 때 이런 위주로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올릭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ABL 바이오, 보로노이, D&D 파마텍 등 다양한 종목들이 적게는 15%, 많게는 20% 이상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코스닥 30주년 컨퍼런스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이 바이오 쪽 섹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쪽 관련돼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이 추세가 확실하게 돌렸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우리가 바이오를 보실 분들께서는 다음 세 가지는 우선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총이 큰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승강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코스닥 승강제에 편입된 바이오 종목 위주로 패시브 그리고 ETF 수급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 시총이 1.5조 이상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이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역시나 이런 코스닥 시총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바이오들도 역시나 코스닥 시총이 최소 2조 이상인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한올바이오팜마다 그렇고요.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이게 시총이 6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의 20% 올랐고요. D&D 파마텍 유명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역시나 시총이 3조 이상 되기 때문에 오늘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 볼 때 기본적으로 시총이 1.5조 이상, 2조 이상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있는가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코스닥 승강제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넣을 수 없죠. 아무 종목이나 넣을 수 없고 실제로 실적이 있거나 또는 뒷배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열티를 받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거나 또는 뒤에 모 회사가 돈이 많은 회사인 게 좋겠죠. 그래서 로열티 받는 걸로는 이제 알테오젠을 보시면 되겠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태고, 뭐 거의 6개월 이상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올해부터 이 로열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받아서 당연히 이제 실적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으로는 이제 ST판 같은 종목 있겠죠. ST판 같은 경우에도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시총도 1.5조 이상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RNA 치료제에 필요한 원재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2021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700억, 내년엔 1000억, 내후년에도 1200억 이상 벌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코스닥이 이 코스피처럼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다 오를 수는 없어요. 물론 처음에 지금 너무 과대한 낙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같이 반등은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반등 이상부터는 결국은 어떤 특정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포인트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총, 뭐 아니면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실적이 좋아서잖아요. 실적이 좋아서 오른 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교된단 말이죠. 계속 비교를 받기 때문에 그 비교를 이겨내려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실적적으로 확실하든지, 아니면 시총이 높아서 패시브 수급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결국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으로는 뒷배가 큰 종목으로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리가캠 바이오가 있겠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민참여 성장펀드도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뒤에 오리온이 있고요. 오리온은 돈이 많고 또 최근에 국민성장 펀드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가 돈이 빵빵해요. 그리고 이 기업, 이 리가캠이란 기업이 또 ADC 관련돼서 이 다양한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좋고 뒷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로는 시총, 두 번째로는 실적 모멘텀이나 뒤에 돈이 많느냐를 말씀드렸으면,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그것조차 없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뒷배가 없거나 지금 당장 돈이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총은 높은데 아직까지 뭐 명확한 돈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고 있거나 또는 뭐 기술 수출료를 크게 받고 있거나 아니면 뒷배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 종목들인 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기술 수출이 확실하거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이고요. 왜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코스닥 승강제에 있어서 당연히 이 바이오들 돈 못 버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승강제에서 올라가는 종목에서 바이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뒷배나 돈을 못 번다고 하면 기술 수출이라도 확실하게 하는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D&D 파마텍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D&D 파마텍이 메셀에다가 기술 수출했고 그 메셀라를 파이자가 인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D&D 파마텍이 사실상 파이자에다가 기술 수출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돈을 못 봅니다. 돈은 뭐 계속 적자를 봐요. 300억, 200억 돈을 적자를 보지만 파이자라는 뒷배가 있고 이 기술 수출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D&D 파마텍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차트 역시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 랠리가 하반기에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오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던 올릭스, 이 종목 역시 돈을 못 법니다. 계속 적자예요. 300억, 200억 계속 적자지만 왜 올랐겠습니까? 지금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과 릴리가 지금 이 RNA 치료제,
RNA 관련돼서 기술 수출 지금 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NA 치료제로서 릴리와 로레안에게 기술 수출했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올릭스가 오늘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런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던 종목들은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40%, 50% 빠지긴 했지만 오늘 반등을 통해서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대까지 이 하락폭이 축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이 종목들은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바이오 종목들, 2차 전지들 상승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코스닥은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6월 초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슈팅 나올 것처럼 하다가 21선 맞고 다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이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최근 6월 초에도요 이렇게 강한 상승 나와주고 반등 나왔다가 21선에서 때려맞고 다시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낙관할 수는 없어요.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일단 1000 이하에서는 꽤 싼 가격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게 찐반등일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흘러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800에서 700까지 지금 구간은 어느 구간이나 싸다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최소 1150에서 1100까지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5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잖아요. 5월 고점 대비. 그런 만큼 반등이 만약에 한 1100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면 지금 이 1100이란 반등은 추세적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5월 고점 대비 대략 한 70%에서 60%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물린 종목들 최근에 코스피 1000 밑에서 물 타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본전 또는 약간 수익을 내시면서 나올 수 있겠고 또 코스닥에서 5월 달에 물려서 나는 물 하나도 못 탔고 그냥 물려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손실률이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한 낙관은 갖고 있지 않으시되 희망은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반등이 나옴에도 이게 뭐 코스닥 되겠어? 코스닥은 결국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또 흐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반등이 점점 나오면서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코스닥도 다시 한이의 순간이 들어올 겁니다. 이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장 힘든 구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이 트어오르기 전 새벽과도 같은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잘 견디셔야 되겠고요. 또 아마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반등을 보시면서 이거 바닥 확실한데 하면서 몰빵 하시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물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코스닥이 1000대에서 매물대가 좀 강하게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1000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1000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몰빵보다는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가 좋고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없다 또는 이거 뭐 빚을 내서 해야 된다 이 정도라고 하시면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빚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면 되겠고 이 반등이 정말 추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100, 1200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신 종목들 대부분 수익권 또는 약손실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 하반기에는 좀 더 다른 그림이 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코스닥이 대시세겠죠. 대시세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순간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서 계속 남아 계시고 공부하시고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저 투자 버튼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케어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이 뉴스들 아까 일정 같은 거 보셨죠? 이런 것들 계속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정보 공짜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제가 하단 영상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 버튼 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